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게요. 먼저 첫 번째 토론에 대한 피드백. 여러분들 그 첫 주 수업을 듣고 토론에 대해서 첫 수업에 대한 느낀 점을 제가 올리라고 했는데 아주 상당히 그 좋은 내용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꼼꼼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생각나는 게 뭐 타이타닉 영화를 아주 좋아하고 많이 봤다는 학생,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탄 크루즈를 사진을 빨리 보고 싶다는 학생,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 때도 빨리 만나고 싶고, 또 크루즈 수업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이 크루즈 수업을 듣고 크루즈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학생,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일일이 그 댓글을 못 달아주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다 댓글을 안 달아도 꼼꼼하게 제가 보고 있으니까 댓글을 못 달아주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어쨌든 2주차 수업을 듣고도 또 제가 주제를 올리면은 간단하게라도 토론에다가 좀 언급해 놓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 이제 우리 수업을 했다는 증거로 남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올려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2차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저번 주 1차 오리엔테이션에서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학점 비율 보이시죠? 학점 비율. 자, 그 강의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제 수업에 이제 그 출석은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열심히 성실하게 오는 학생을 점수를 많이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출석은 30%로 정했습니다. 30% 정했으면은 한번 결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4점입니다. 예, 마이너스 4점이 상당히 점수가 크니까 웬만하면 결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20%, 기말 30%, 나머지 수업 태도 10%, 발표 10% 이렇게 정했습니다. 중간고사 20%, 기말 30%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내 수업 처음 듣는 학생이 많죠. 내 수업 처음 듣고 시험을 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생각했던 거 외로 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오고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잘 치는 시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통수 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 중간고사는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첫 경험이니까 내 20% 하고 그 다음에 감을 잡았어. 나중에 이제 기말 시험에 30% 퍼센티지 올라가니까 얼마든지 만회할 기회를 주도록 하려고. 그래서 중간 20, 기말 30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뒤통수 친다 해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뒤통수를 안 치고 그냥 부드럽게 뒤통수 쓰다듬는 문제로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힌트를 주니까 어쨌든 수업 시간에 잘 적자 생존했어. 적자 생존 뭡니까?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계속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어쨌든 집중하도록 하세요. 어떤 학생 보니까네 아예 수업 시간에 그 휴대폰 녹음기를 틀어놓고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그 다음 3번 한번 봅시다. 출석 인정 범위. 자, 출석이 30%니까 인정 범위가 높으니까 여러분들 출석 안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수업해야 출석을 그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인정해 줄게요. 학교에서 원하는 그 방향이 뭐냐면은 한 학기에 두 번까지 병원에 간 걸 인정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보통 두 번 이상은 병원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두 번 정도 만약에 병원에 갔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다음 주에 병원 확인서를 들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인정을 해줄게요. 뭐 미리 교수님 오늘 몸이 아파서 못 갈 때가 다음에 인증서 들고 갈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문자 보낼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들고 오면 제가 바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괜히 또 병원에 가서 진단서 달라 하지 마십시오. 진단서는 수술을 달라니까 병원 확인서는 무료고 만약에 일부 병원에서 병원 확인서도 비용을 달라고 하면은 그 약 처방전 들고 오면 됩니다. 약 처방전은 두 장 주죠. 한 장은 약국에 주고 한 장은 여러분들이 보관하는 거니까 그거 들고 와도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깜빡하고 못 들고 올 경우에는 사진 찍었어.
예, 문자로 보내줘도 됩니다. 문자 보내주면 그것도 바로 인정해 줄 테니까 막 그냥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도입한 시스템인데 병원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병원 처방전이나 약 처방전 또는 확인서를 사진 찍어서 그냥 바로 문자로 보내세요. 그날. 예. 아무리 아파도 문자 보낼 힘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리합시다.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또 괜히 또 위조해서 또 일부 학생이 예전에 보니까네 그 병원 확인서를 또 위조해가지고 들고 온 학생이 있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사문서 위조됩니다. 사문서 위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요번에 조국 교수 표창장 위조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70군데 압수수색한 거 알죠? 예, 그래서 병원 확인서를 또 위조하면 여러분들 주변을 70군데 털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출석 인증도 학교에서 행사 공문서 넣을 때 인정받고 그 다음에 남학생들 예비군 훈련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안타깝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타깝게 간혹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도 사망진단서 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사망진단서 가지고 오랬더만 일부 학생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래서 그거 필요 없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한 학기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사망진단서 그거는 수수료가 2,000원인가 3,000원 낼 겁니다. 그 정도 수고로는 좀 해주셔야죠. 모든 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고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뭐 해외여행 간다, 뭐 이사, 제사, 남자친구 군대 면회 간다 이런 거는 인정해 주기 조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시험 유형. 시험 유형은 단답형 플러스 객관식입니다. 단답형은 답이 10자 이내입니다. 만약에 공부하다가 10자 넘으면 공부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단답형은 10자 이내고 그 다음에 객관식은 이제 저번에 수업 시간 했던 팩트 체크. 다음 중 설명이 바른 것을 고르시오. 다음 중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팩트 체크 문제 나오고 객관식 단답형 플러스해서 나옵니다. 문제 개수는 10개입니다. 10문제고 중간고사는 20점 만점이죠. 그러면 한 문제당 2점. 기말고사는 30점 만점이니까 한 문제당 3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2점이니까 2개를 쓰시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기말고사는 3점이니까 3개를 쓰시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가 발표가 있고 수업 태도가 있는데 수업 태도는 이제 여러분들 다들 뭐 수업 태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인성도 좋아서 뭐 큰 걱정이 없는데 간혹 일부 학생들이 수업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잡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감점이 들어가죠.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나서 그 발표에 대한 주제로 가지고 질문을 할 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 대신 손을 들면서 이름을 밝히세요. 저 재연주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출석부에 재연주 이름에다가 질문 한번 했다는 걸 체크합니다. 그걸 이제 수업 태도 점수에 또 반영합니다. 그래서 수업 태도 점수 잘 받으려면 수업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질문도 많이 하고 발표나 하고 나서 자 그리고 발표 주제는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대충 들어서 알겠지만은 제 발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게 아니고 오히려 학생들은 제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내주느냐 여러분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이나 갔던 곳이나 관광지에 가서 친구들 조언을 짜갖고 조를 짜가지고 조언끼리 가서 발표하고 가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롯데월드 갔다. 롯데월드 가서 입구부터 들어가는 과정을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놀이기구 탄 거 동영상 찍고 뭐 먹었던 거 찍고 그래가지고 그날 어떻게 놀았고 비용이 얼마고 그 내용을 우리한테 발표하는 겁니다. 조언길에 가서. 그리고 예를 들어 유명 관광지 그 다음에 축제도 상당히 괜찮죠. 저번 학기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교수님은 축제에 발표하는 걸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다면서. 그건 맞습니다. 축제 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야구장, 농구장, 축구장, 배구장 이런 데 가서 치맥 먹고 치어리더하고 같이 노는 사진도 찍어 오고 그 다음에 백스코나 킨텍스 뭐 송도 컨벤시아 이런 데 가면은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치 박람회, 인체 박람회, 취업 박람회 이런 데 참가해서
체험했던 사진이나 동영상 찍고 오고. 또는 뭐 저 자원봉사 했던 거. 유기견 센터 가서 하루 동안 자원봉사 했던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그 내용을 맛집 투어. 맛집만 골라서 다니는 맛집 투어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 호응도가 좋았는데 지금 문제가 코로나가 완전히 깔아앉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다른 주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코로나가 만약에 깔아앉지 않을 경우에는 이 발표보다는 집에서 그냥 준비하는 걸로 안 나가고 해외여행 여러분 다 갔다 왔죠? 해외 갔다 왔으면 해외 갔던 거 사진 찍은 거 그거 발표하고 또는 그때 자기가 못 찍었으면은 불품 블로그나 카페 가서 불품 해가지고 이거는 불품 해온 거라고 밝히고 우리한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해외여행 간 팀이 없다. 그 조원이 3명인데 그 조에 한 명도 해외여행 간 적이 없다면은 그 조원 중에 뭐 제주도 간 경우 제주도가 발표도 되고 또는 국내 관광지 옛날에 어디에 갔다 전주 한옥마을 놀러 갔다 왔던 거 사진 찍은 거 그거 발표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깔아앉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 가지 말고 갔다 왔던 사진을 가지고 경험담으로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조원이 5명이다. 그 5명 조원 중에서 1명이 홍콩을 갔다 왔다. 그럼 그 홍콩 갔다 온 사진을 가지고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원들은 똑같은 발표 점수를 가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원들은 뭘 하느냐? 대신 발표를 해준다거나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준다거나 밥을 사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쨌든 같은 조원은 같은 점수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원하는 대로 혼자 해도 되고 둘 해도 되고 3명, 4명 해도 아마 4명에서 5명까지가 맥시멈일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팀 발표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조 짜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혼자 발표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나는 뭐 내가 혼자 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하고 싶다. 같이 조를 짜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강제로 다른 여학생과 남학생 조를 짜줬더만은 처음에는 어색하더만 나중에 핑크빛 분위기로 변하더만은 결국은 여친 남친 돼갖고 강의평가에 교수님 덕분에 멋진 남친 만나서 고맙습니다. 이쁜 여친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평가도 올리고 심지어 몇 년 있다가 둘이 와가지고 넥타이 선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왕 이런 김에 주례도 좀 써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례는 못 쓴다. 나도 똑바로 못 살고 있는데 무슨 주례냐면서 당장 쫓아내고 넥타이는 받았죠. 예. 어쨌든 이제 그 조언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짜면 되고. 그래서 그 조 짜는 데 있어서 반장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반장의 역할이 같이 조를 짜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복잡하니까 반장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반장 선거를 하는데 반장은 누가 뽑느냐? 여러분들이 뽑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하고 싶다는 학생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 학생이 반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장 선거를 할 테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주고 반장이 됨으로써 좋은 점이 뭐냐? 일단 반장이 되면은 그만큼 고생을 하니까 수업태도 점수 10점 만점 있죠? 수업태도 점수 10점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수업태도 점수 10점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장이 되면 수업태 점수가 10점 만점 맞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 주길 바라고 최소한 3명 이상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보통 한 학기에 한 3명에서 5명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품이 많을수록 좋은 상품을 고르듯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많은 학생이 지원해 주시고 그렇다고 반장이 됐다 해서 나는 이제 수업 태도 만점이니까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보통 반장은 열심히 수업 태도가 좋더라고 다. 마음대로 행동하고 떠들고 이렇게 안 하니까네. 10점 만점 맞고. 한 반에 우리 40명 수업인데 만점 많은 학생이 10명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점 맞기 위해서는 반장이 반드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반장이 되면은 조 짜는 역할을 좀 해주고 그리고 그 조 이름하고 그 날짜를 갖다 타이핑해서 그 다음 주에 타이핑해서 한 장, A4용지 한 장에 프린트 해오고 그 다음에 매주 앞에 나와서 출석을 좀 불러주세요. 나도 옆에 있겠지만은 출석을 꼼꼼하게 불러서 누가 대리 출석한지 확인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반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반장 선거 나와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석대 교수로서의 삶. 이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2012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해서 경상도에서 제가 잘 나가다가
수도권의 꿈을 안고 당당하게 어려운 경쟁을 뚫고 2012년 백석대 교수가 되었는데, 그때 초창기에 수업할 때 학생들이 상당히 새침대기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백석대 와서 다들 학생들이 천안 학생들인 줄 알았더만은 다들 수도권 99% 수도권에서 온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나도 옛날에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새침대기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학생들이 얼마나 새침대기인지 처음에 내가 그래 웃기고 해도 웃지도 않고 새초롬하게 쳐다볼 때 정말 진짜 그 추운 3월 달에 팬티에 땀이 축축 하더라고요. 그렇게 긴장했는데 어쨌든 얼르고 달래고 이래서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처음에는 벽을 마음의 벽을 샀던데 지금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수업을 들으려고 많이 지원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 백석대 학생들 인성이 상당히 좋다고 선배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던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얼마나 인성이 좋은지, 예를 들면 보통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학점 나가면 엄청나게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문자, 메일, 전화, 뭐 편지, 심지어 엄마한테도 전화 오고 라던데 자기 학점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 친구는 점수가 높은데 왜 저보다 높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던데, 우리 백석대 교수 학생들은 정말 백석대 학생들은 항의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와봤자 한 반에 한 명 또는 거의 한 명도 연락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학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것도 인성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아무나한테 점수를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순위가 나오니까네. 잘 주고 싶어도 잘 줄 수가 없습니다. 반장이 아무리 시험 못 치면 제가 잘 줄래도 잘 못 줍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참 인성이 좋고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저는 다른 데서 스트레스 받다가 수업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여러분 덕택에 너무 즐겁게 수업하고 거기다 경제적인 도움을 월급도 받고 다 이게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학생들 편히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까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 수업을 웰빙 수업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건강을 항상 생각하고 어려운 시험 내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암세포 생각할까 싶어서 시험도 어렵게 못 내고, 언젠가는 한번 미세먼지가 심했습니다. 그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돼서 빨리 조기 수업, 단축 수업을 하고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웰빙 수업,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있는 거니까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지금 죽을 때까지 다시 태어나도 교수가 되고 싶고 백석대 교수로서 너무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 2주차 첫 시간 인대로 마치고 이제 그 교육부에서 이제 반드시 25분 안 넘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수업이 15분만 넘어도 된다고 하니까 영상 수업 이렇게 진짜 휴대폰 들고 팔에 찍어내리고, 예, 진짜 수전증 걸리듯 손이 들들들 떨립니다. 그래서 지금 18분 넘었는데 25분까지는 도저히 못 하겠네요. 이대로 하고 우리 또 오프라인 때 또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그 2주차 2시간째 수업 때 다시 또 수업도 클릭해서 또 수업 듣도록 하세요.